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 수능 특강 현대시 오늘은 고고라는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고고의 제목의 의미부터 한번 좀 보실게요. 자, 고고라고 하는 거는 고고하다, 고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세상 일에 초연하고 그리고 고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년부터 한번 좀 보실게요. 자,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높이는요, 여러분, 오연에 나와 있는데 오연에 고고한 높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연에 고고한 높이. 자,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에서는요, 화자가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이 고고한 높이는 여기서 무엇을 상징할 거냐면 바로 인간의 정신적 경지를 의미할 겁니다. 정신적 경지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고고한 경지, 즉 세상 일에 초연하고 그리고 고상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경지를 의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로 지금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 화자가 지향하는 거는 바로 인간의 이런 정신적 경지이다.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봐볼게요.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자, 그러면 기다려야만 한다. 우리 여기다가 한번 형광펜 쳐볼게요. 자, 우리 지금 1년에만 나온 게 아니라 기다려야만 한다가 3년에도 나와 있어요. 3년에도 한번 형광펜 치고 5년에도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기다려야만 한다가 총 3군데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형광펜 친 거는요, 여러분,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시구를 반복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구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는 효과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반복이니까 당연히 운율 만들어낼 거고요. 첫 번째 운율을 형성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조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다려야만 한다 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딱 잘라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단정적인 어조라고 해요. 그래서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지금 여기서는요. 화자가 이 정신적 경지를 다시 회복하려면, 이 정신적 경지를 얻으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화자가 지향하는 이런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고고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한다. 반복함으로써. 자, 그럼 이어서 봐봅시다. 이연해 볼게요. 밤사이 눈이 내린 그건 또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자, 그러면 백운대나 인수봉에다가 우리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백운대, 인수봉 이거는 다 북한산의 실제 봉우리 이름들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명칭을 쓰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실제 명칭을 쓰면 당연히 사실성 이런 효과들이 만들어지겠죠? 사실성 드러난다. 자, 이런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자, 그러면 북한산의 봉우리에 살짝 눈이 와 있는 모습, 아주 살짝 눈이 와 있는 모습을 조금 뽀샤시해졌다라고 해서 옅은 화장을 했다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뭐 하듯이라고 해서 우리 또 직유법이 쓰이죠. 자, 그러면 북한산에 눈이 아주 살짝 내린 그 모습을 옅은 화장에다가 비유했고 이게 바로 고고한 모습 그 자체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3년 보도록 할게요. 웬산은, 자, 우리 여기에서 웬은요, 여러분, 온이라는 뜻이에요. 온, 모든. 자, 그래서 온 산은, 모든 산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온이라는 글자를 지금 웬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여기는 시적 허용이 또 쓰이는 부분이에요. 자, 온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차가운 수묵에다가 한 번 더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차가운 수묵의 모습도 바로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를 표현한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북한산의 그 고고한 높이의 모습을 수묵화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수묵화는 우리 먹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위에다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그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를 지금 수묵화에다가 비유했다.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를 수묵화에다가 비유를 했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지금 여기에 쓰이고 있는 감각적 이미지를 볼게요. 자, 그러면 차갑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촉각적 이미지 드러날 거예요. 두 번째는 촉각적 이미지가 쓰인다. 자, 근데 촉각적 이미지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아까 수묵이 여러분 수묵화,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차갑다는 거는 촉각이죠. 자, 그러면 우리 두 감각이 드러나고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되는 공감각적 이미지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로도 볼 수 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공감각적 이미지 중에서도 여러분 지금 그림을 차갑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시각의 촉각화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로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아까 우리 반복되는 구절이었죠. 실록이나 단풍.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 실록은 여름에 아주 푸릇푸릇한 이파리들이 많이 달려있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 실록으로는 드러나지가 않는데요. 고고한 높이가.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세모 표시 한번 해볼게요. 단풍으로도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세모. 자, 안개로도 드러나지 않고, 자, 그리고 적설로도 드러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이 세모 친 것들이 여기 많이 드러나는데 이 세모들은요, 여러분 다 계절을 드러낼 거예요. 그러면 실록은 여러분 아까 푸릇푸릇한 이파리들이 많이 나타나는 여름을 의미할 수 있고, 단풍은 가을이죠, 가을. 안개는 봄에도 볼 수 있고 가을에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봄, 그리고 여름, 그리고 가을에는 여러분 고고한 높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고한 높이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파리들이 너무 풍성하게 있고 단풍들이 알록달록하게 있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화려하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고고한 높이를.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여기에서 안개라든지 또 적설. 자, 그러면 눈이 오는 거는 괜찮지만 또 너무 많이 쌓이는 눈은 또 고고한 높이를 드러낼 수 없대요. 왜냐하면 이 안개와 적설은 고고한 높이를 볼 수 없게 하거든요. 고고한 높이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요. 바로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없어서도 안 돼요. 너무 안 보여서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고고한 높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절제미가 있어야 한다. 절제미를 지금 여기에서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려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고고한 높이이다. 자, 그러면 이어서 봐볼까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서 닿기만 해도 변질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일단은 장밋빛 빛깔이니까 장미빛깔 색채여가 드러나죠. 불그스름한 이런 햇살이 와서 닿기만 해도 변질돼 버린대요. 그러면 이 아까 전에 고고한 높이를 보려면 얕은 눈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얕은 눈에 햇살이 와서 닿기만 해도 눈은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변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고고한 높이라는 것은. 자,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이제 우리 마지막 연을 볼게요.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그 정도여야 고고한 높이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도 한 번 더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이게 고고한 모습, 고고한 높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눈이 오는 정도여야만 한다라는 게 고고한 높이를 볼 수 있는 조건 1번이에요. 그리고 눈이 오려면 겨울이어야겠죠. 조건 2번이 될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이른 아침이어야 한다. 이게 조건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다려야만 한다. 여기도 반복되는 구절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시 내용 보고요. 이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이 작품에서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대비가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에다가 우리 동그라미와 세모로 다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자, 그러면 세모 표시는 다 아까 실록, 단풍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고고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들은요, 다 고고한 모습이 드러날 때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우리 어디에 있었냐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옅은 화장에도 또 우리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요. 차가운 수묵, 여기도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그게 다 고고한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상 전개 방식을 볼게요. 자, 그러면 1년에 여러분, 1년에 어떤 식으로 끝났냐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마지막 연에도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러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위와 맨 1년과 맨 아래 연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수미상관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똑같진 않으니까 변형된 수미상관이 쓰였다. 자, 그러면 이 변형된 수미상관이 쓰였다 시상 전개 방식이고요. 우리 여기에서 수미상관이 나온 김에 수미상관을 썼을 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수미상관은 위아래로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반복이니까 운율 만들어내죠. 첫 번째는 운율 만들어내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 똑같은 내용으로 앞뒤로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안정감도 만들어냅니다. 시적 안정감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통일성도 만들어냅니다. 통일성. 자, 그리고요. 네 번째는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거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또 주제예요, 주제. 그러면 이 주제를 강조한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반복됐던 구절이 여기 부분이잖아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1년에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기다려야만 한다. 이걸 반복함으로써 여러분,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 바로 이거잖아요. 고고한 삶의 경지에 대한 지향, 즉 주제를 강조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으로 끝이 나면 왜 반복했을까? 더 생각해 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운을 형성합니다. 시가 끝났는데도 더 생각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여운을 형성한다. 이렇게 효과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